새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철도 도로 연결과 함께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다소 시일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 아침을 맞기에 좋은 사찰을 소개하는 기획,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여수 향일암으로 가봅니다. 한국 불교의 한 축인 비구니 승단이 새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성 불교계 스승 텐진 빠모 스님이 다음 달 방한합니다. 신라의 불교문화재를 현대미술로 재해석한 특별한 전시회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개막됐습니다. 신비로운 티벳 전통불교의 세계를 소개하고 그 가르침을 담은 책들이 서점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목요일 PBS 뉴스입니다. 남과 북이 어제 개성에서 철도 도로 연결식을 열면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새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철도 도로 공사는 북한 비핵화 진정과 국제사회 제재 분위기 등을 감안해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어서 실질적 경협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에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는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오늘 평양에서 북과 남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정대시키기로 하였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된 착공식은 남북 정상의 합의를 이행하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에 대한 남북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의 혈맥을 잇는다. 남북이 철도, 도로 연결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다짐을 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재단에 따르면 남북 인사들은 착공식에서 친목 서명식과 궤도 체결식 등을 진행하며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남측 참석자 100여 명은 서울역에서 판문역까지 특별 열차로 이동하며 한반도의 혈맥을 이었습니다. 남북은 착공식에 앞서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부는 착공식 이후 추가 정밀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북은 올해 체육과 보건의료, 산림협력 등의 분야에서 일부 진전을 이뤘지만 대북 제재 상황으로 인해 사업의 속도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남북 불교계 등 민간 교류는 올해 기초를 다진 데 이어 새해에는 교류 확대에 나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교계의 경우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을 새해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철도 도로와 관련된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남북 주요 사업과 교류의 진행 속도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조계종 종정 진제대종사가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비 보시 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진제대종사는 지난 24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자비 나눔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제대종사는 지난 2011년 12월 자비 나눔 기금 1,000만 원 보시를 시작으로 매년 부처님 오신 날과 연말이 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종정예하는 지난해 5월에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1,000만 원을 후원한 바 있습니다. 조계종이 수익 사업의 일환인 생수 브랜드 감노수 판매로 적립하는 승려 노후 복지 기금이 10억 원가량 축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계종 사업지주 회사 도반 HC 황철기 전무는 어제 조은호 하이트 진로 음료 대표이사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이같이 보고하면서
연평균 1억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수수료 전액이 종단에 납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노수 판매 수익금은 조계종단이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종단 승려 노후복지기금 확충을 위해 특별회계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행 스님은 공익 차원의 감노수 판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사업부장 주현 스님에게 주문했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2010년부터 생수업체인 하이트진로그룹 석수앤퓨리스와 손잡고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생수 감노수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고즈넉한 산사에서 차분히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해 아침 떠오르는 해를 사찰에서 바라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연말 기획 시리즈 기해년 새해 사찰에서 맞아요. 첫 순서는 여수 향이람 일출제입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남해안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릅니다. 해맞이 관광객들은 환호성과 함께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기에 바쁩니다. 새해 첫 일출을 보며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 여수 향이라면은 해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올해로 23번째를 맞이하는 향이람 일출제는 일출 과유제와 낭만 버스킹, 일출 기원무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새해 시작을 알리는 소원 촛불 밝히기와 신년맞이 불꽃쇼, 강강수월래, 일출 기원 체례 등도 이어집니다. 개막식은 저녁 6시부터 뒷날 아침 해 뜨는 날까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일출제 행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수시는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모두 10곳의 임시 주차장을 운영하고 행사장 내에는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선 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행사장까지 왕복 운행하는 셔틀버스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하여 여수 향이람에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가정이 행복하시고 그 행복한 기운으로 사회도 행복하고 또 그 행복한 기운으로 경제도 활성화되는 한 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카운트다운에 이어 사찰 총각에서는 한 해를 여는 33번의 타종이 울려 퍼집니다. 국내 4대 해돋이 명소인 여수 향이람에서 펼쳐지는 일출제. 전국 각지에서 향이람을 찾는 수만 명의 해돋이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세계 여성 불교계의 스승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비구니 스님으로 꼽히는 텐진 빠모 스님이 5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아 불자들과 만납니다. 티베트 불교계를 받은 첫 서양 여성 텐진 빠모 스님은 내년 1월 5일과 6일 오전 10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마음과 친구하기란 주제로 명상법회를 개최합니다. 텐진 빠모 스님은 앞서 1월 3일 오전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불교 수행 모임 세첸 코리아 주최로 열리는 신년 오찬 모임에 참석해 한국 불교계 등 각계 인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텐진 빠모 스님은 1943년 영국 런던 출신으로 20살에 인도로 건너가 티베트의 영적 스승 캄트롤 린포체의 유일한 여성 제자가 됐고 이후 스승의 조언에 따라 영하 35도까지 내려가는 히말라야 동굴에서 12년간 홀로 수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지난 2013년 11월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해 조계사에서 대중법회를 갖고 천년고찰 내소사 전나무 숲길 걷기 행사 등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한 축으로 사부대중의 의지처가 되온 비구니 승단의 위상이 기해년 새해 대폭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창립 50년과 태고종 비구니회 새 회장 선출 등의 전환점을 마련한 각 종단 비구니 승가 공동체도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류기환 기자입니다. 비구니 승단 위상 강화는 우리 불교계의 해묵은 과제 중 하나입니다. 조계종의 경우 승가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비구니 스님이지만 입법기구인 중앙종회 의원 81석 가운데 할당된 의석수는 단 10석에 불과합니다.
가부장적 사회문화의 영향과 계율에 대한 그릇된 관념이 고착화되면서 종단 운영이 비구 스님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보다 평등 사상이 깊게 자리하고 있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진 최근에도 뚜렷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은 무엇보다 종무행정 참여와 참정권 확대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공동체인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도 창립 50주년인 올해를 기점으로 비구니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구체적 행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종단에도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그 종단의 사각지대에서 사회의 밑바닥부터 교화해온 역량을 잘 살펴서 비구니 스님들도 종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소임의 폭을 좀 대대적으로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월 새 출발을 한 조계종 36대 집행부도 비구니 스님들의 이러한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전국 비구니회를 종법기구화할 것을 약속하며 복지,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우리 36대 대한불교 조계종은 비구니 스님들의 종단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스님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종단 곳곳에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고종에서도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천 청정사 주지 현중 스님은 어제 태고종 전국 비구니 회장에 취임하면서 참정권 차별을 해소하고 전국 비구니회를 종언종법 테두리에 속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맨 앞에 내세웠습니다. 일단 종단의 한 구성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한 뒤 권리와 위상을 찾는 바람직한 비구니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무행정과 입법활동의 구심점이 되는 역할을 맡고 나아가 대사회적 활동 무대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불교에서 비구니 승가도 대사회적 역할의 자존을 높여 활발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종단 내의 비구니 권익을 위해 복지와 포교, 문화, 예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활동으로 발로 뛰는 비구니회로 나아가겠습니다. 현중 스님은 내홍을 빚고 있는 종단을 안정시키고 화합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비구니회가 앞장선다는 각오입니다. 기해년 새해는 비구니 승단 위상 강화에 전기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2500년 전 이미 비구니를 평등하게 대했던 초기 불교의 정신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20대 청춘들이 수도권의 천연고찰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고민을 함께 나누는 템플스테이가 마련됩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는 내년 1월 2일부터 4박 5일간 제3기 붓다의 향기 청년희망 캠프를 진행합니다. 이번 템플스테이에서는 조계종 전 기획실장 일감스님과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스님, BBS 불교방송 진행자 원영스님, 제따와나 선원장 일묵스님 등 10여 명의 스님들이 강사와 지도법사로 나서 호흡수행, 불교 일해, 소리 명상 등을 지도하게 됩니다. 붓다의 향기는 젊은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마주한 자신의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붓다의 가르침 속에서 찾고 고민하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조선 후기 불교사학사 등 5권의 불교 학술 서적이 2018년 하반기 세종도서 학술 부문에서 종교 분야 등의 우수도서로 선정됐습니다. 선정작 가운데 동국대 오경후 박사가 쓴 조선 후기 불교사학사는 임진왜란 후 한국 불교가 사찰 중건과 법통, 법맥을 수립해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동국대와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공저에 잊혀진 한국의 불교 사상가는 중요하지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불교 문헌을 새롭게 조명하며 문헌 연구의 방향성도 제시했습니다. 불광 출판사에서 나온 공만식 박사의 불교 음식학, 음식과 욕망은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의 문헌을 아우르며 불교가 바라보는 음식에 관해 입체적으로 고찰했습니다. 이 밖에 문학 분야에서 도서출판 운주사에서 나온 동국대 중어중문과 박영환 교수가 쓴 송시의 선학적 이해와 권성만 씨 외 7인이 집필한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 하반기 세종도서 학술 부문에는 종교 등 10개 분야 응모도서 4,793종을 대상으로 320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신라의 불교 문화재를 현대미술로 재해석한 특별한 전시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개막했습니다. 경주박물관 개관 이래 유물이 아닌 현대미술 작품으로만 채운 전시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의 종소리가 울리고 소리의 파장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갑니다. 신라의 소리로 전 세계에 자비를 전하고 싶은 바람을 미디어 아트로 구현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처럼 들릴까?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의식을 깨우는 소리처럼 들릴까? 그래서 이 소리를 전 세계로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작품을 이제 구상하게 돼서 최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개막한 특별전 신라를 다시 본다는 현대미술로 재해석한 신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6명의 작가가 먹과 한지, 벽돌, 사진, 디지털 장비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 신라, 특히 불교 문화재를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경주박물관에서 이 현대미술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신라를 어떻게 현대미술 작가들이 봤을까? 신라를 우리는 어떻게 보는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한지에 프린팅을 한 이응재 작가의 사진 연작은 푸른 밤하늘 아래 고분을 담아 신라의 달밤을 표현했습니다. 무너져가는 붉은 벽돌 위 방가사요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의문을 갖게 하는 작품은 김승영 작가의 설치미술, 슬픔입니다. 박대성 화백은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과 불국사 다보탑을 화폭에 담았고 정종미 작가는 모습이 전하지 않는 선덕여왕의 얼굴을 창조해 그를 추모했습니다. 이 찬란한 천년 신라 문화가 21세기 현역 작가에게는 어떻게 투영이 돼서 창작의 원천이 됐는가. 6분의 작가를 모셨는데 각 장르를 안배해가지고 정통 종이 채색부터 사진, 미디어까지. 석굴암 본존불과 금관, 방가사요상이 디지털 기호로 뭉개졌다 요동치며 새로운 예술로 재탄생되는 과정을 담은 이인남 작가의 천년의 빛. 천년의 시간 동안 예술적 영감과 원천이 된 신라 문화유산. 그 가치와 동시대성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내년 3월까지 이어집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울산 정토마을이 법화경 28품 전경 독송과 호마 기도를 봉행했습니다. 재단법인 정토사 관자재회 정토마을은 울산 상북면 대법당에서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의 법화경 법문에 이어 법화경 28품 완독 철야 정진을 펼쳤습니다. 이튿날에는 악업을 없애고 불보살에 가피를 넣는 티베트 밀교 관상기도법인 호마 기도를 올렸습니다. 정토마을 이사장 능행 스님은 삼재팔란과 국어군안의 나쁜 재앙을 태워 없애고 맑고 밝은 마음과 행복을 증장시키는 새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고관사가 무술년 한 해를 돌아보고 이웃을 생각하는 의미를 담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서 전계대화상 재량 스님은 수계 제자들에게 3계와 5계를 설하고 연비를 진행하면서 죄업이 소멸되길 기원했습니다. 특히 법회에서는 내년 1월 부부의 인연을 맺는 이들이 부처님의 자비광명 아래 부처님의 제자가 되길 발언하는 혼인 고불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재량 스님은 기해년 새해엔 가장 편안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란 기도문처럼 살아가길 바란다는 덕담을 전했습니다. 티벳의 세계적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 존자와 직매푼촉 림포체의 가르침을 담은 책 아침에 일어나면 꽃을 생각하라. 온전한 머무름이 서점가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티벳 전통 불교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는 이 책들을 김봉래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어록을 담은 책 아침에 일어나면 꽃을 생각하라. 출판 기획과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강성실 씨가 번역하고 티벳 망명 정부가 있는 다람살라에서 다년간 수행하고 있는 청전 스님이 감수했습니다.
이 책은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고 한 청전 스님의 추천사대로 달라이 라마의 짤막한 지혜의 말씀들을 한글과 영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포 출신으로 티베트 닉마파의 전통을 잇고 있는 용수 스님이 아침마다 SNS에 올렸던 짤막한 글들을 모은 용수 스님의 곰. 곰은 명상을 뜻하는 티베트 말로 나를 일깨우는 친절한 명상이라는 부제대로 명상에 좋은 소재를 제공합니다. 모자르지 않다, 부족함이 없다, 이미 부족함이 없다, 이미 평화롭고 훌륭한 존재다, 이런 것을 알게 되는 보는 눈을 바꿔주는 것이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메시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 본성이 훌륭하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온전한 머무름은 문화혁명으로 파괴됐던 티베트 불교를 닉마파의 전통을 이으며 중흥시킨 중국 오명불학원의 큰 스승이었던 징메 푼촉 린포체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린포체의 입적 10주기를 기념해 제자 켄포 소달지가 린포체의 법문을 모아 편역한 것을 원정과 이산 두 사람이 영어와 중국어본을 함께 참고해 우리말로 선보였습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이 있는 티베트 라마로 손꼽히는 징메 푼촉 린포체는 언제나 불교의 가르침과 함께하라, 자비와 지혜, 해탈의 길에서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를 비롯해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갖가지 전통의 해외 불교는 한국 불교를 새롭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을 시내 빈 건물과 도로 위에도 짓고 불편한 외곽이 아닌 도심 직장 가까이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양적 공급에만 치중했던 그간의 공공주택 정책을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자기 집을 가진 이들의 비율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한 사람이 집 여러 채를 갖는 다주택자가 많아졌다는 건데 집값을 올리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렵게 했습니다. 서울시가 이 같은 주택 공급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혁신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양적 공급 위주의 공급 원칙을 이제는 바꾸겠습니다. 도시의 미래와 현대적 어울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그런 지역 발전까지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먼저 시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주택 8만 호를 늘리고 부동산 시장 내에서 영향력이 커질 때까지 계속해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앞으로 공공주택을 지을 때는 주민 편의시설이나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창업시설들도 함께 조성합니다. 또 프랑스의 사례처럼 도로 위 등 생각지도 못했던 공간에 주택과 공원을 짓고 건물 하나를 세우더라도 랜드마크가 되도록 디자인 혁신에도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밤마다 유령 도시처럼 텅 비는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내 빈 건물과 호텔을 공공주택으로 바꿔 직장과 가깝게 하는 직주 근접을 실현합니다. 종로나 지금 용산 이런 지역들의 공실이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저희 이제 두 가지로 큰 중대형 건물은 주로 청년주택 방식으로 바뀌고 근린생활시설 같은 소규모 건물들은 공유주택 형식의 사회주택으로 변환되도록. 특히 빚을 내서 집을 사거나 빚을 갚기 위해 삶이 휘청거리는 이들이 없도록 저렴한 주택 임대료 정책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보유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주택정책의 지방 분권화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서울시의 이번 정책이 앞으로 주택과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정부가 특색 있는 문화자원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이 꽃피도록 하는 문화도시 조성 대상지로 대구와 경기 부천, 강원 원주 등 10곳을 선정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들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1년간 예비 사업을 추진한 뒤 내년 말쯤 예비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체부로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받게 됩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자서전 14권을 발간했습니다. 전승자 14명의 삶과 애환을 담은 책은 전승 과정은 물론 출생과 결혼 등 평범한 일상 속 삶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작돼 한 인간으로서의 면모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 무덤인 전남 한평 금산리 방대형 고군에서 사람 얼굴 모양으로 추정되는 토기가 발견됐습니다. 전남문화재연구소는 영산강유역 마한 문화권 개발 사업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발굴 조사 중인 한평 금산리 방대형 고군에서 인물 식륜과 동물 식륜 조각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간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이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습니다. 2008년 11월 남쪽 화물열차가 북측 철도 구간 판문역을 마지막으로 달린 지 10년 만에 비로소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재개된 겁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반도 평화의 초석이 될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희망을 키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계종이 염원하는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비롯한 불교계 남북 교류 사업도 새해 획기적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27일 목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